금이라고 하면 혹시 결혼 예물이나 비싼 금괴를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반짝이는 금덩어리를 상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에 대해 갖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 금은 비싸고 어려운 투자구나. 나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 수단인 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확할까요? 사람들은 금을 보면 막연한 동경을 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안전하고 든든해 보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을 받죠.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관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소중한 돈을 잃고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금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투자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거나 반대로 금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금은 분명히 가치 있는 자산이지만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금에 대해 갖고 있는 4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완전히 깨부수고 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금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갖게 되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금은 무조건 오르는 안전자산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손해볼 일 없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축처럼 원금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수익까지 나는 마법 같은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금의 가격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이 결코 무조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은 자산 중에서도 특히 변동성이 큰 편에 속하며 특정 시기에는 가격이 장기간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약 20년 동안 금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이 기간 동안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수익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떤 자산일까요? 금은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주식처럼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을 주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동산처럼 임대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이 빛을 발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처럼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질 때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불확실해질 때 금은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잘 유지해주는 방어용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산처럼 비가 올 때는 꼭 필요하지만 맑은 날에는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금은 모든 위기에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금은 위기 대비라는 공식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면 을의 금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 공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금은 확실히 금융위기나 통화가치 하락과 같은 특정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처럼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 금은 실제로 다른 자산들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위기나 어려움에 금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술 혁신이나 경제 성장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금이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기술주 붐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과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기존 기업들도 혁신을 통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기술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었지만 금에만 투자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고용이 안정적이며 소비가 활발한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성장 자산이 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은 모든 위기에 대한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나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도구 중 하나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른 자산들과 함께 적절히 배분하여 전체적인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금은 실물 금괴로만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을 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금괴를 떠올립니다. 은행 금고에 반짝이는 금덩어리를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파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죠.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물 금괴로 금을 보유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보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면 은행 금고를 빌려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집에 보관하자니 보안 위험이 따르고 혹시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걱정도 해야 합니다. 또한 실물 금괴를 사고 팔 때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은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것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금괴는 보통 일정한 단위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 ETF입니다. 이는 금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로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실물 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금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보관 비용이나 보안 걱정도 없습니다. 금 통장도 좋은 대안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통장에 돈을 넣듯이 금을 사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금으로 바꿔서 적립하는 상품도 있어서 꾸준히 금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금 펀드도 있습니다. 전문 운용사가 금 관련 투자를 대신해주는 상품으로 개인이 직접 금을 사고 관리할 필요 없이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소액으로도 안전하게 금을 보유하고 현금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금은 부자들이나 하는 투자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는 큰 돈이 있는 부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목돈이 있어야 금괴를 살 수 있고 그런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오해입니다. 금 투자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금 통장이나 금 ETF를 활용하면 단돈 10,000원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도 금 투자가 가능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금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금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금으로 적립한다면 1년이면 120만 원어치의 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액으로도 자산 배분이라는 부자들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자신의 자산을 여러 종류의 투자 상품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에 적절히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한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도 다른 자산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전체적인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략을 실행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각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금액들이 있었고 소액으로는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각종 ETF나 펀드, 그리고 금 통장 같은 상품을 통해 충분히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 투자는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전체 자산에서 금이 적절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금에 대한 4가지 오해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금은 무조건 오르는 자산도 아니고 모든 위기에 만능 해결책도 아닙니다. 반드시 실물로 보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만 할 수 있는 투자도 아닙니다. 대신 금은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금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금을 소액이라도 편입시켜 보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금을 모아간다면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투자를 더욱 안정적이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